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개학을 했네요. 다들 모두들 바빠질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신간을 검색하다가 공감은 지능이다 라는 책을 발견했는데요.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 자밀 자키 교수가 쓴 책으로 인간과 인간 사회에서 공감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자키 교수는 더 나은 삶을 사는 기술로서 공감 능력을 꼽고 있어요. 제가 창의성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이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다양한 능력의 조합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책에서도 공감을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공감이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 감정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인지적 공감,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정서적 공감, 그리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경험을 개선시키고 싶어하는 공감적 배려 등 다양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랍니다. 공감에 대한 이 책의 핵심은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간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수적인데 그 공감 능력은 타고나는 본성이 아니고 훈련, 연습, 교육을 통해 길러지고 목적과 필요에 따라 마치 소리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기술로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이 책의 저자는 공감을 능력이 아니라 어떤 기술로 보고 있는 거죠. 공감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오늘은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영어책 하나를 보면서 공감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공감이 점점 중요해지는 사회가 돼서 그런지 공감에 대한 아이들 책도 정말 좋은 책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Room on Our Rock이라는 스콜래스틱에서 2018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우리 암석, 돌 위에 자리라는 뜻이죠. 첫 장을 보면 물개들이 바다 위에 큰 돌에 앉아 있는데요. There is no room on our rock. 즉, 우리 돌에는 자리가 없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좀 앉아보려는 다른 물개에게 자리를 나눠줄 수 없으니 절로 꺼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You'll never hear us say you're welcome here. 우리가 널 환영한다는 말은 절대로 못 들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당장 떠나라고 엄포를 놓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번에는 거꾸로 읽어보세요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책을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거꾸로 읽어보면 신기하게도 그림도 딱 맞고 이야기도 딱 맞는데요. 대신 이야기가 완전히 반대로 흐릅니다. 거꾸로 읽으면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여기가 자리가 없다고? 무슨 말이야? 그런 말은 우리에게서 절대로 들을 수 없어. 여기는 자리가 많아.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이런 내용으로 읽어집니다. 이 책은 예전에 스콜래스틱 출판사 놀러 갔다가 지사장님이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책이라며 챙겨주셨는데요. 그때 신기하게 생각하며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마침 최근에 공감은 지능이다 책을 보면서 공감과 관련된 책을 하나 소개하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이 책이 바로 떠올라서 소개해 드립니다. 저학년 책이긴 하지만 거꾸로 읽으면서 두 가지 버전의 이야기를 접하고 남을 배려하고 공감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책을 같이 읽고 처음 읽을 때와 두 번째 거꾸로 읽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달랐는지 아이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같은 말이 거꾸로 읽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말과 어순이 달라서 영어가 이렇게 거꾸로 읽기가 가능한가 싶기도 하네요. 공감은 지능이다 저자인 자키 교수도 인간의 공감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서로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것을 중요한 능력으로 봤어요. 이 책에서도 물개의 표정을 살펴보면 재밌어요. 자리가 없다고 말하는 물개의 표정, 그 말을 듣는 물개의 표정, 그런데 거꾸로 읽을 때는 자리가 많아 라고 친구를 배려하는 물개의 표정, 그 말을 듣는 물개의 표정, 사실은 같은 책을 거꾸로 읽기 때문에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그 표정이 어떻게 달리 보이는지, 어떻게 달리 느껴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밌어요. 이 책은 영어가 글밥이 많지 않고 페이지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어서 쉽게 읽힙니다.
텍스트를 손으로 적었을 때도 몇 줄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한번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모두 써놓고 읽어보면 글이 시처럼 읽힙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쓸 때 reverse poem이라고, 즉 거꾸로 읽는 시처럼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말로도 이렇게 거꾸로 읽는 것이 가능한 글이 나오는지 한번 직접 써보게 시도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영어와 어순이 달라서 이 책처럼은 아니겠지만 이야기 자체를 거꾸로 가게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몇 줄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이 책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아이들에게 난민에 대한 이해나 비판적 사고 교육을 할 때도 활용된답니다. 마침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 난민 문제나 정책을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렵고 부담스럽고 지루할 수 있는데 이런 책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난민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아이들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죠. 저번 시간에도 책을 활용해서 무궁무진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글밥이 짧은 책이라고 무시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짧은 책을 통해서도 공감 능력, 세상을 보는 눈, 세상에 대한 철학을 가르칠 수 있답니다. 공감 능력은 창의성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저의 창의력 영어 책에서는 어린 동생 칫솔 만들기를 예시로 썼었는데요. 예를 들어 아직 서너 살밖에 안 된 동생의 칫솔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 대개 그냥 조그만 칫솔을 만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공감 능력이 큰 아이들은 칫솔모 부분은 작게 만들면서 칫솔을 쥐는 그립 부분은 크게 만든답니다. 그게 손이 작아서 작은 그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대로 쥐는 능력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립 부분을 크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더 실용적인 디자인이 맞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만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공감 능력을 활용해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거죠. 경영학에서도 창의력과 함께 공감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